요금을 많이 추가로 뭔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님들이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게 저도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뭐 업글레이드 비용이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참 난감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는 또 그 애견 미용사의 입장과 보호자 양쪽의 입장이 너무 그냥 알겠어요. 서로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려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요새 스레드를 좀 보다 보면 애견 미용과 관련해서 보호자님들과 애견 미용사들 사이에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안타까워요. 해가지고 오늘 하루 외교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너무 좋은데요? 모셨어요. 화합의 장. 네. 빠밤. 아이가 예민해서 다른 미용실을 가셔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미용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 여기서 약간 보호자님들이 상처를 받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도. 근데 이제 요거를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그 애견 미용사 선생님께서 거부를 해주신 게 오히려 나이스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애견 미용실에서 거절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미용을 진행을 했다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전사고예요. 애견 미용사 선생님들은 괜히 미용을 거절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미용사 선생님들은 강아지가 좋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치는 건 차라리 나아요. 근데 강아지가 다치거나 강아지가 위험한 일들, 뭐 예를 들면은 청색증이 와서 혀가 파래지면서 아이가 쇼크가 올 것 같다든지, 아니면 얘가 뭐 노령견이라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미용을 하다가 정말로 사망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전사고의 관점에서 아이가 정말로 이 미용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미용을 거절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호자님들도 이게 납득이 가실 것 같거든요. 일단 당신의 개가 예민해서 이게 이유가 되면 안 돼요.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 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무엇이 걱정이 돼서 이 미용을 하지 않는 건지를 잘 설명을 해주시지 않는 부분에서 보호자님들이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문제. 일단은 아이가 다칠 수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미용을 하는 건 아이에게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용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야 되고요. 대안 마련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하라고? 여기까지 해주면 저는 보호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미용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안책까지 주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대안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미용사로서의 지식과 기술만을 이제 보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꼭 만나보라. 전문가와의 어떤 연결을 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제가 그 교육미용 양성과정 운영을 하면서 저희 선생님들, 그 전문가분들 이제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이 절차를 우리 미용실에서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 중에 실내 쌓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실에 오지만 강아지가 미용을 하지 않고 미용사와 좀 친화할 수 있는 시간, 미용 도구랑 친화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얘가 진짜 무서워서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또는 내가 원인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또 컨설팅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이거 행동 이슈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 건강의 문제들, 예를 들면 건불안장애 같은 거,
강아지가 어디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많이 무서워한다든지 또는 사회화가 너무 안 된 거예요. 낯선 환경,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과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 작은 자극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이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의사와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걸 한번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 손님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저는 미용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라고만 하기보다는 우리 애견미용사 선생님들도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나는 진짜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설명과 대안까지 제시를 해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질문이랑 좀 연결될 수가 있는데 좀 싫어했는데 잘했어요 라는 말을 듣다가 거부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호자님들이 되게 뜬금없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싫어하긴 했지만 네. 잘했어요. 네. 아, 이거의 진짜 뜻은 뭐냐면요. 아주 발버둥을 좀 쳤어요. 그냥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강아지들이 좀 포기를 하거든요. 약간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와요. 이게 반복이 되면은 학습된 무기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싫어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곧잘 했어요 라고 하는 건 강아지의 스트레스가 정말로 낮아졌다를 의미한다기보다도 이 상태가 되었다 또는 셧다운 상태라고 해서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은 도망을 치거나 공격을 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도망을 간다는 선택지는 일단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물거나 으렁거리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못하도록 이게 좌절이 다 돼버리면 셧다운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잘하게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상태보다 이 상태가 더 위험합니다. 이 상태일 때에는 심박, 혈압, 호흡 이런 게 진짜 미친 듯이 막 솟구치기 시작을 해요. 온 안간힘을 쓰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하니까 펌핑이 막 되겠죠. 그러다가 강아지가 이제 한 2분 정도 그냥 가만히 잡고 있으면 아무리 난리버거지를 치더라도 자기가 끝끝내 벗어날 수 없으면 이렇게 힘이 쓱 풀리게 되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심박, 호흡, 혈압 이런 것들 다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치솟았던 게 푹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건강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도에 따라서는 제가 예전에 2살짜리 뽀메 아이도 미용 받다가 폐에 물 차가지고 죽었다 이런 것도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상태이고 미용이 종료가 됐죠. 잘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용만 끝난 거지 아이의 감정 상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뭘 느꼈겠어요 거기에서? 싫다 정도일까요? 안 하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PTSD 생기는 거예요. 피 철철나게 물어요. 미용실에서 막 달달달달 떨고 침 줄줄 흘리고 선생님이 잡으려고만 해도 막 꼬리 물고 또 숨어가지고 뭐 미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 다 요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처음부터 그런 애들 없어요. 처음에 다 조금 거부하다가 포기해요. 그런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제 이거 되면 그냥 그 미용실 근처 미용을 뭔가 할 것 같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기만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가 되는 거예요.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담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까? 우리 애견 미용사 선생님들께서 스트레스 받아 하긴 했지만 잘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보호자님의 어떤 안심하는 마음의 안내를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생겨날 수 있는 오해들이 결국에는 보호자님들로 하여금 아니 예전엔 잘했다고 했는데 왜 이제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좋은 상담 방법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설명을 해주자. 이런 말들은 평가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진짜 행동만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나의 주관이 개입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말고 무엇을 할 때, 뭘 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호자님들이 모르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귀 청소할 때 귀를 만졌더니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거든요. 예민하다라고 하면 도대체 얘가 으르렁거렸다는 건가? 발버둥을 쳤다는 건가? 발을 그냥 이렇게 뺐다는 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로 하여금 예민하다는 생각을 들게 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으르렁거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청소를 진행하자 물었어요. 이렇게 보호자님들에게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물었어요, 뭐 으르렁거려요 하는 게. 그래서 약간 쿠션 멘트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게 보호자 입장에서 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도 미용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전문가를 만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대처는 내가 어떻게 해주었는가? 얘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잡고 있었더니 포기하게 됐고 무기력해졌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미용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아까 우리 방금 전 질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향후에 안전사고 영향 뭐 이런 것들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을 해준다든지 뒷청소 그냥 막 세정에 부어서 하지 않고 목욕할 때 거품으로 좀 해줘 본다거나 세정제 묻힌 솜 가지고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살짝만 닦아보는 방식, 간식 주면서 해보는 방식 이런 대안책들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제안들을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이가 조금 민감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받았어요 라고 할 때 보호자님들은 이거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실 때 어떤 행동을 했나요? 이걸 꼭 물어보세요. 미용사 선생님들이 바쁘시고 뭐 하시다 보면은 설명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꼭 물어봐 주시고 애견 미용사 선생님들도 이거 할 때 이랬어요 라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신다면 서로 간의 오해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이 보호자님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타 훈련사와 좀 더 원활한 교육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이런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매너비가 오늘 엉킴비가 이렇게 요금을 많이 추가로 뭔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님들이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게 저도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으로 이제 뭐 어글리도금 미용비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은 참 난감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 애견 미용사의 입장과 보호자 양쪽의 입장이 너무 그냥 알겠어요. 서로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려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이 추가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가 되어야 한다. 하다 보니까 왕창 엉켰어. 와 이거는 추가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만약에 들잖아요. 그러면 미용 중간에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미용이 다 끝나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몇만 원 이렇게 추가금이 붙으면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고지를 좀 하고 이제 미용을 시작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추가금이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보호자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유를 몰라. 맞아요. 매너 왜? 왜 받는지를 약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이유 제가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엉킴비와 매너비라고 하더라고요. 엉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호자님들이 풀거나 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푸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집에서 풀어봤더니 너무 힘든데 다 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이거 하는 것 같거든요. 이해를 좀.
근데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다 깎는데? 왜지?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클리퍼가 원래 속도대로 한다면 진짜 쭉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엉킴이 있으면 가다가 걸려요. 뚜둑 하면 그거 그대로 찢어내면은 강아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상처도 되게 잘 나요. 그러면 걸리는 부분은 또 찾아서 가위밥 다 내가지고 또 살살살살 풀어서 속털 너무 엉켜있지 않도록 어느 정도 풀고 그 다음에 또 밀어야 돼요. 또 밀려보면 또 걸려요. 그러면 또 거기도 또또또또 풀고 또 밀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의 작업이 아니라 정말 진짜 갑옷처럼 엉킨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클리퍼 진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진짜 조각하듯이 강아지를 다 당겨가면서 조금씩밖에 못 밀어요.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좀 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도구가 망가져요. 이 엉킨 거 그대로 클리퍼 쓰다가 날 잘 상하거든요. 클리퍼 날도 많이 상하고 가위도 좀 많이 상해요. 그 엉킨 거 가위밥 내에서 하려면.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엉킴이 발생해서 밀게 되면 이 미는 과정에서 클리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3-4배 정도 더 조금 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엉켜서 밀지만 추가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먼저 좀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데도 이해를 못 하실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매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매너비. 매너비라는 거에 담긴 속뜻은 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뭔가 매너가 없어서 받는. 맞아요. 탓하는 느낌이 들어있어서 더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매너비라고 하는 거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일단 아이가 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개도 위험하고 사람도 다칠 수 있어요. 손이 깨물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약을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밥줄이 달린 문제예요. 약간 안전에 대한 수당 같은 게 포함이 된다, 보통은. 그리고 정말 힘들어요. 정말 씨름을 해야 되고 진짜 온갖 정신을 얘한테 다 집중을 해서 막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저는 충분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뭔가 발버둥 치는 아이들. 무는 아이들만큼 막 그렇게 막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얘를 데리고서 엄청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사실. 네. 자, 미용사분들이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거예요. 보통 이런 아이들이 이제 매너비라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추가금을 받게 될 텐데,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명칭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님 죄송하지만 강아지가 물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뭐 추가금, 뭐 매너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야, 우리 애는 매너도 없고 돈도 더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희는 트레이닝을 할 줄 아니까 이런 친구들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좀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비용은 얼마가 청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호자님하고 동반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동반으로 해서 최대한 스트레스도 적게 주면서 여기 환경 적응 할 수 있는 따로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그거를 미용 시간 안에 집어 넣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내가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 미용을 하는 것보다 시간을 더 소요를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용이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왜 돈을 더 받아? 이러시는 분은 정말 없었어요. 근데 약간 저런 트레이닝이나 보호자 동반 같은 커리큘럼이 없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럼 이거를 얘기를 하죠. 위에 이해를. 네. 그러니까 손님의 강아지에 대한 매너비가 아니라 나의 뭐 약간 안전수당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해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더 쓰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추가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명칭을 바꾸고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납득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애견 미용사 선생님들과 보호자님들이 이제 사이좋게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금에 대해서는 우리 애견 미용사들도 반드시 사전에 고지를 좀 하자. 이 추가금을 고지를 할 때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자. 그리고 이 엉킴비, 매너비라는 이름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니까 돈을 더 받는지 이름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빗질 추가금이라고 해요. 빗질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가위밥 내서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빗질 추가금이라고 하고 이거를 시간을 더 잡아요, 아예. 그러니까 보호자님도 추가금을 내신 만큼 30분 정도를 내가 얘를 빗질을 더 해야 돼. 그럼 다음 예약도 다 밀리잖아요. 이거에 대한 차짐이다 라고 해서 실제 미용 시간을 더 잡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를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린다면 보호자님들도 웬만하면은 다 납득을 하시고 아 이런 노고들을 하시는구나 이해를 해주실 것 같고요. 보호자님들도 추가금이 나올까봐 이런 걸 숨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미용사들은 또 미용사들대로 말 안 했는데 미용 들어가니까 이러더라. 또 이런 또 고충이 또 있거든요. 추가금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낼 건 내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서로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고려를 하면서 애견 미용실 이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화합의 장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우리 애견 미용사들과 보호자는 사실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파트너십을 이루었을 때 이 개가 진짜 행복한 미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 보시고 조금이라도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건 저의 입장이니까 어디까지나 나는 애견 미용사인데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다. 라든지 아니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뭐 이런 게 있었다 라든지 또 보호자님 입장에서 또 궁금하셨던 점 애견 미용을 다녀오고 나서 늘 뭔가 찝찝했던 점 이해 안 갔던 점 이런 거 있다면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제가 또 이 화합의 장을 언젠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